오늘 수업은 증산작용에 관한 거예요. 잎해작용 중에 증산작용이란 잎에서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증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더니 친구들이 생활의 달인이나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나뭇잎에 비닐봉지를 묶어놓고 거기에서 식수를 구했다는 얘기를 TV에서 봤다고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자, 무인도에 간 사람이 어떻게 비닐봉지가 있었는지 선생님은 궁금하지만 아무튼 식물의 잎에서 비닐봉지를 묶어서 식수를 얻었다는 거는 식물의 잎에서 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험을 3개를 했는데 A, B, C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고요. 같은 양의 물을 넣겠죠. 자, 이 물에서 자체적으로 증발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랩으로 씌운다든지 하고서 얘는 나뭇잎을 다 뗀 줄기만 넣고요. 얘는 정상적인 나뭇잎이 달린 줄기를 넣고, 자, 여기는 비닐봉지를 이렇게 씌워놨죠.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와서 보니까 누가 제일 물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얘는 나뭇잎파리가 없어서 A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요. B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C, A의 순서로 줄어들었어요. 자, 눈금 실린더에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잎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눈금 실린더를 말하냐면 A예요. 물이 가장 많이 줄었다. B. 비닐봉지 속에 물방울이 맺혔다. 증산작용으로 방출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어서 맺히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운 이론인 은결이라는 이론이 들어있어요. 자, 수증기는 한없이 공기 중이나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한 공간 안에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 들어갈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데 가득 찬 수증기의 양을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배워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날씨를 배울 때 아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증기가 비닐봉지에 처음에 맺히게 되겠죠? 근데 가득 차면 더 이상 수증기로 있지 못해요.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 수증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수증기는 계속 생기는데 그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이 흐르게 되죠. 예를 들면 대중 목욕탕에 가면 천정이나 거울에 물방울이 주르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공간이 수증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물방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론이 숨어 있고요. 아무튼 수증기로 바뀔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눈금 실린더보다 적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일어나요. 증산작용은 이 실험에서 잎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증산작용은 습도가 낮을 때. 그래서 선생님이 빨래가 잘 마를 조건이라고 말해줬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 조건은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는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자, 이런 순서로 된다고 말해줬어요. 기억나죠? 자, 증산작용이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잎의 뒷면 표피세포 뒤에 있는 기공, 공변세포 사이의 공간이었죠. 그거 우리 수업 시간에 봤죠. 자, 증산작용을 조절하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공변세포의 팽창과 수축. 자, 공변세포가 입술 모양의 세포였죠. 얘가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기공이 닫힌 상태의 그림이고요. 얘는 기공이 열린 상태의 그림이죠.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얘는 기공이 닫힌 상태고 이 상태가 기공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 잎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되면 공변세포 세포 내로 광합성에서 만든 영양분이 마구마구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변세포 내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할까? 주변 세포로부터 물이 어떻게 되죠? 농도가 같아져야 되니까. 세포에 왜 삼투 현상 선생님 설명했죠?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주변 세포로부터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지. 물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돼요. 이거 농도가 너무 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빵빵하게 부풀겠죠? 자, 빵빵하게 부풀어서 공변세포의 여기 기공 쪽 세포벽보다 이 안쪽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구멍이 열렸죠? 그래서 공기나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더 있네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햇빛이 강할 때, 기온이 높을 때, 바람이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그때는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기공이 닫힐 때는 반대죠? 햇빛이 약할 때, 온도가 낮을 때, 바람이 안 불 때, 습도는 높을 때. 자,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나? 했을 건데 증산작용의 증산작용이 왜 좋으냐? 식물체 내부의 물을요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돼요. 증산작용. 잎이 나무 뭐 10m 되는 나무다. 그럼 그 꼭대기 나뭇잎이 기공을 쫙 벌리면서 물을 쫙 올리게 되죠. 그래서 나뭇잎까지 물이 올라가게 되고 식물 자체의 체온을 조절해요. 물이 수증기가 될 땐 열을 흡수해서 가져가거든요. 수증기가. 왜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마당에 물을 뿌리면 좀 시원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죠. 자, 수분량과 물질의 농도를 또 자체적으로 조절해줘요. 몸에 너무 수분이 많다 그러면 기공을 활짝 열게 되고, 또 너무 수분이 적다 그러면 기공을 알아서 닫게 되겠죠. 정말 식물은 똑똑하죠. 자, 그래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증산작용 얘기입니다.